오늘 엄마가 죽었다. 아니면 어제였는지도 모른다. 이방인은 이 문장으로 시작한다. 이 무심한 시작은 독자를 즉시 불편하게 만든다. 왜 그는 슬퍼하지 않는가? 아니, 정말 슬퍼해야만 하는가? 알베르 카뮈는 이 질문을 통해 우리를 부조리한 세계로 끌어들인다. 주인공 에르소는 알제리에 사는 평범한 회사원이다. 어머니의 장례식에서 그는 울지 않는다. 슬픔을 표현하지도 의미를 부여하지도 않는다. 그가 느끼는 것은 태양의 열기, 피로, 목마름 같은 즉각적인 감각뿐이다. 사회는 이미 그를 이상하게 보기 시작한다. 며칠 후 에르소는 해변에서 한 아랍인을 총으로 쏘아 죽인다. 이 살인은 계획도 증오도 분명한 동기도 없다. 페르소가 반복해서 말하는 이유는 단 하나다. 태양이 너무 강했기 때문이다. 이 장면은 합리적 설명을 요구하는 세계와 아무 의미도 제공하지 않는 현실의 충돌을 극단적으로 보여준다. 재판정에서 사람들이 문제 삼는 것은 살인 자체가 아니다. 검사와 배심원은 묻는다. 왜 장례식에서 울지 않았는가? 왜 다음날 연인과 수영을 했는가? 왜 삶에 대해 아무 감정도 말하지 않는가? 에르소는 사회가 요구하는 감정의 언어, 도덕적 연기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단죄된다. 그는 범죄자이기 이전에 사회적 규범을 따르지 않은 존재다. 카미가 말하는 부조리란 의미를 갈망하는 인간과 침묵하는 세계 사이의 간극이다. 꿰르소는 이 간극을 거짓으로 메우지 않는다. 신, 희망, 구원 같은 설명을 끝까지 거부한다. 그는 세계가 의미를 주지 않는다는 사실을 그대로 받아들인다. 사형을 앞둔 밤 페르소는 깨닫는다. 삶에는 본래 의미가 없고 죽음은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다가온다는 사실을. 이 깨달음 속에서 그는 처음으로 세상과 화해한다. 의미가 없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은 완전히 자유롭다. 그는 부조리를 인정함으로써 비로소 자유로워진다. 이방인은 냉소의 소설이 아니다. 이 작품은 의미 없는 세계에서 어떻게 정직하게 살아갈 것인가를 묻는다. 우리는 얼마나 자주 사회가 요구하는 감정과 태도를 무의식적으로 연기하고 있는가. 이제 카뮈의 부조리 개념이 현대인의 삶, 도덕 판단, 그리고 의미를 강요하는 사회 속에서 개인이 어떻게 자유를 선택할 수 있는지에 어떤 통찰을 주는지 더 깊이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엄마가 죽었다. 여러분 혹시 이 문장 들어보셨나요? 아마 문학 역사상 가장 유명하고 또 충격적인 첫 문장이 아닐까 싶은데요. 바로 알베르 카뮈의 소설 이방인의 시작입니다. 이 짧은 한 문장이요. 지금까지도 우리 사회에 당연한 것들에 아주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어요. 지금부터 그 충격적인 이야기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 문장을 딱 들었을 때 어떤 감정이 드세요? 슬픔? 아니면 좀 당황스러우신가요? 근데 사실 이 문장이 진짜 소름 돋는 이유는요. 그 어떤 감정도 느껴지지 않는다는 점이에요. 주인공의 이 무심함이 소설 전체의 분위기를 단번에 확 휘어잡아 버리죠. 그럼 대체 이 감정 없는 남자, 묘르소는 어떤 사람일까요? 그는 자기 인생의 주인공이라기보다는 마치 한 발짝 떨어져서 모든 걸 그냥 지켜보는 관찰자 같아요. 자기 삶인데도 말이죠. 어머니, 장례식. 보통은 정말 슬픔에 잠겨야 할 순간이잖아요. 그쵸? 근데 묘르소는 좀 달라요. 슬픔보다는 피곤하다, 덥다 하는 그런 신체적인 불편함에 훨씬 더 신경을 쓰는 거죠. 그러니까 슬픔을 느낄 겨를도 없이 그냥 벽이 너무 하얘서 눈부시다. 태양이 너무 뜨거워서 숨 막힌다. 이런 감각에 압도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속으로 이런 생각을 하죠. 정말로 아무것도 변한 게 없네. 라고요. 그리고 진짜 충격적인 건 그 다음 날이에요. 어머니 장례식 바로 다음 날에 정말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옛 직장 동료랑 수영하러 가고 코미디 영화를 보면서 데이트를 즐깁니다. 심지어 그의 연인인 마리가 결혼하자고 물어보는데 뭐라고 대답하는지 아세요? 나는 뭐 상관없는데 네가 원한다면 하자. 와, 사랑, 결혼, 이런 인생에서 엄청나게 중요한 일들마저도 그에게는 그냥 아무래도 좋은 그저 그런 일이 되어버리는 거죠. 자, 이렇게 그냥 무미건조하게 흘러가던 무에르소의 인생이 이제 좀 변하기 시작합니다. 바로 그의 이웃, 좀 질이 안 좋은 남자랑 엮이게 되면서부터요. 이때부터 그의 삶은 정말 돌이킬 수 없는 곳으로 향하게 됩니다. 그리고 드디어 이 소설의 클라이맥스입니다. 바로 뜨거운 태양이 내리쬐는 해변.
여기서 묘르소의 이웃과 그에게 적대적인 아랍 남자 둘이 딱 마주치게 돼요. 팽팽한 긴장감이 흐르죠. 바로 그 순간 묘르소의 머릿속은 하얘집니다. 이성이 완전히 마비되는 거죠. 그의 머릿속에 남은 건 딱 두 가지. 태양이 심벌지처럼 쨍쨍 울리는 소리, 그리고 상대방 칼에서 반사되는 그 눈부신 빛. 그냥 그 감각 자체가 묘르소를 완전히 집어삼켜버립니다. 그리고 탕! 방아쇠를 당깁니다. 한 발을 쏘고 나서 잠깐의 정적이 흘러요. 그리고 그는 쓰러진 시신을 향해서 네 발을 더 쏩니다. 나중에 그는 이 순간을 이렇게 표현해요. 마치 불행의 문을 네 번 두드리는 것 같았다고요. 자, 이제 무대는 법정으로 바뀝니다. 근데 이상해요. 이 재판은 그의 살인 행위를 다루는 것 같지가 않아요. 그게 아니라 묘르소라는 사람 자체, 그의 영혼을 심판대에 올린 것만 같았죠. 재판은 정말 기묘하게 흘러가는데요. 검사가 증거라고 들이미는 것들이 살인과는 전혀 상관없는 것들이에요. 어머니 장례식에서 울지 않았습니다. 다음날 여자랑 데이트를 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살인 이유를 물었더니 태양 때문이라고 대답했다는 거죠. 이게 말이 되나요? 정작 당사자인 묘르소는 자기 재판을 보면서 꼭 남의 일처럼 느껴요. 자기가 꼭 불청객이 된 것 같고 이 모든 상황이 자기랑은 아무 상관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죠. 아니 도대체 묘르소는 왜 이러는 걸까요? 이쯤 되면 정말 궁금해지죠. 그 답을 찾으려면요. 이 소설을 쓴 작가 알베르 카미의 철학을 들여다봐야 합니다. 바로 부조리라는 개념이죠. 카뮤가 말하는 부조리가 뭐냐면요. 이런 거예요. 우리 인간은 살면서 계속 나는 왜 사는가? 인생의 의미는 뭔가? 이런 걸 찾잖아요. 근데 세상은 아무런 대답도 안 해준다는 거죠. 이 둘 사이의 충돌, 이게 바로 부조리입니다. 카뮤는 이 무의미함 앞에서 절망할 필요도 헛된 희망을 가질 필요도 없이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자고 말하는 겁니다. 카뮤라는 작가에 대해 조금 더 알면 이 소설이 더 재밌어지는데요. 그는 2차 대전 때 레지스탕스로 활동했고 노벨 문학상도 받았어요. 아주 열정적인 인권운동가이기도 했고요. 특히 그가 사형제도를 강력하게 반대했다는 점, 이게 주인공 묘르소의 운명을 생각하면 정말 아이러니하죠. 묘르소가 한 이 말이 부조리 철학의 핵심을 딱 짚어줘요. 어차피 우리 다 죽을 거잖아. 그럼 언제 어떻게 죽는지는 사실 별로 중요하지 않지. 결국 끝이 다 똑같다면 그 과정에 있는 일들은 다 거기서 거기라는 거죠. 자, 그럼 이 소설 이방인 출간된 지 정말 오래됐는데 왜 아직까지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읽고 또 이렇게 뜨겁게 토론하는 걸까요? 해외 서평 사이트인 굿리즈를 한번 볼까요? 와, 13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평가를 남겼는데 70%가 넘는 사람들이 별 4개, 5개를 줬어요. 정말 대단하죠? 근데 재밌는 건 이렇게 좋아하는 사람이 많은 만큼 정말 싫어하는 사람도 많다는 거예요. 어떤 독자들은 주인공이 너무 지루하다, 글이 너무 단조롭다면서 혹평을 해요. 심지어 한 리뷰어는 켄터키주 지도를 보는 게 차라리 더 재밌겠다고까지 했어요. 정말 신랄하죠? 근데 또 정반대편에서는요. 바로 그 무심함과 건조한 문체 속에서 엄청난 아름다움과 통찰력을 발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한 리뷰어는 이 소설을 존재의 깊은 곳을 들여다보는 압도적인 탐구라고 표현하기도 했죠. 정말 극과 극이죠? 결국 이 소설은 우리한테 이런 질문을 던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 사회는 과연 뭘 더 무서워할까요? 사람을 죽이는 행위? 아니면 사회가 정해놓은 규칙을 따르지 않고 남들과 다르게 구는 행위? 모에르소, 그는 과연 감정 없는 괴물일까요? 아니면 세상의 부조리를 꿰뚫어본 철학자일까요? 혹은 그저 다들 이렇게 사는 거야 라는 거대한 사회적 약속에 동참하기를 거부한 한 명의 이방인일 뿐일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이 소설을 읽는 바로 여러분 각자의 몫으로 남겨두겠습니다.